연애를 자꾸 감으로만 하니까 깨지는 겁니다. 진심이면 통하겠지, 뭐 좋은 사람처럼 보이면 되겠지, 잘해주면 언젠간 알아주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이런 낭만 따위는요 정말 개나 줘버린 시대라는 걸요. 전쟁에서요 진심만으로 이기는 나라 없습니다. 사업에서도 성실함만으로 먹히는 시장은 절대 없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판을 읽어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불태라는 말, 그거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여자를 적으로 보자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의 심리 구조와 시장 환경을 이해하자는 뜻입니다. 체스도 상대 말에 움직임을 모르면 실력 없는 거고, 포커도요 판돈 구조를 모르면 멘탈 좋은 호구일 뿐입니다. 자, 연애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여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사고하고 무엇을 결핍으로 느끼고, 그리고 무엇을 경계하고, 그리고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계속 왜 안 되지만 반복을 하면서 계속 짜증만 낼 겁니다. 지금 2026년 한국 연애 시장은 예전처럼 외모 좀 괜찮고 말 잘하면 된다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시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SNS가 인간의 자아 구조를 바꿔놨고, 안전 이슈가 이제 신뢰 구조를 바꿔놨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기대 수준을 왜곡해놨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요 2025년에 조사한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0대 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요, SNS에 이제 나에 관련된 외모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요 자기 대상화 그리고 신체 감각까지 왜곡을 거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쉽게 말하면 예쁘게 찍는 수준을 넘어서 보여지는 나가 실제 나를 압도하는 구조가 강화된 겁니다. 해외 연구들도요 SNS의 사진 편집, 필터 사용, 외모 비교가 자기 평가와 자존감, 자기 대상화에 영향을 준다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자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4가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디지털 자아고요. 둘째, 정서적 빈곤입니다. 셋째, 안전에 대한 과민할 정도의 경계심.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요, 시장 가치에 대한 데이터 오류. 이 4개가 겹쳐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4개를 이해하게 되면요, 요즘 시대의 여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구조 패턴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씩 냉정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디지털 자아입니다. 지금 많은 여자들은 현실의 자기 자신보다 보정되고 편집된 자기 이미지에 더 오래 머뭅니다. 필터로 다듬은 얼굴, 선택적으로 편집된 일상, 댓글과 반응이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온라인용 페르소나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점점 그 디지털 자아가 본체를 먹어버립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보다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더 중요해져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클수록 현실의 결핍을 마주하는 힘은 당연히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늘 울퉁불퉁하고 디지털 자아는 되게 매끈하거든요. 현실이 나는 불안하고 부족한데 디지털 자아는 늘 조명 좋고 각도 좋고 감성 좋고 반응도 좋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거기에 숨고 싶어집니다. 이게 연애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남자를 정서적 교감의 상대로 보기보다는 내 비대해진 자아를 계속 떠받들어줄 필터로 보기 시작합니다. 내 외모를 칭찬해주고, 내 일상을 예쁘다고 해주고, 내가 특별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나를 선택함으로써 나의 시장 가치를 증명해주는 존재. 그래서 어떤 여자들은 연애를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키우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가치 인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처럼 씁니다. 남자가 남자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도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남자 입장에서 미쳐버리죠. 분명 잘해주고 있는데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인정 배틀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한 번에 솔루션을 드릴 테니까요.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정서적 빈곤입니다. 이건 디지털 자아와부터 갑니다. 남들보다 더 행복해 보여야 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하고, 더 사랑받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면 연애는 점점 전시용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과 함께 있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좋은 사람보다 좋은 배경이 중요해지고, 대화의 깊이보다 데이트 장소의 그림이 중요해지고, 관계의 내실보다 선물, 이벤트, 차, 직업, 브랜드 같은 외형이 중요해집니다. 한국 연애 시장에서 가치관 기반 매칭이 최근에 늘고 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것 자체가요, 이런 트렌드에 대한 피로감의 반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도저히 신뢰가 안 되니까 책 취향이나 가치관 같은 걸 먼저 보자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이 정서적 빈곤의 무서운 점은 겉으로는 대단히 감수성이 풍부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깊은 정서적 유대가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계속 비교하고, 계속 더 나은 그림을 원하고, 계속 관계를 전시물처럼 다루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남자도 사람인데 계속 스펙과 장면 그리고 이벤트로만 평가받으면 결국 지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는 왜 이렇게 깊은 관계가 안 되지라는 의문, 단순히 남자 매력 부족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시장 전체가 이미 감정의 내실보다는 연출의 외형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안전입니다. 이건 남자들이 진짜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왜 이렇게 여자가 남자를 경계를 하지? 왜 이렇게 나를 테스트하지? 근데 왜 만나기도 전에 이렇게 사람을 의심하지? 뭐 이런 말 제가 자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면 여자들이 유난 떠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통계청에서 2024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그 사회조사에서요, 여성의 44.9%가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을 느낀다고 답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남성은 15.8%였습니다. 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범죄가 꼽혔고요. 뭐 마음에 들진 않지만요, 성평등 가족부와 관련 보도에 따르면요,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여성 비율과 일상 속 여성 폭력 두려움도 적지 않게 나타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인원은 2024년에 처음으로 1만 명을 넘겼습니다. 이 정도면 처음 보는 남자를 기본적으로 경계하는 태도는 성격 문제가 아니라 방어 기제로 보는 게 맞습니다. 원래 인간은요, 긍정적인 자극보다 부정적인 자극을 몇 배, 몇십 배 더 과대평가합니다. 정말 일부의 미친놈들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누구보다 SNS에 많이 노출된 현대시대의 여자들은 소수의 미친놈을 전체 남자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피해자고 여러분도 피해자입니다. 다만 현 상황을 제대로 알자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지금 시장에서 나쁜 남자의 위험한 매력 같은 옛날식 환상에 기대는 남자는 점점 먹히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일부에겐 여전히 통하겠죠. 근데 전체판에서는 아닙니다. 지금은 예측 가능한 안정감이 훨씬 강합니다. 무례하지 않은 매너, 지나치게 둘러대지 않은 거리감, 식당 직원이나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약속 시간과 말의 일치, 술자리에서 선 넘지 않는 감각, 이런 게 여자들 입장에선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안전 신호로 읽힙니다. 그러니까 공략법의 첫 번째는 허세가 아니라 무해함을 전달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해함은 찌질함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 남용하지 않는 그런 안정감입니다. 자, 계속 마지막 특징을 이야기 드려볼게요. 네 번째는 과대망상,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 오류입니다. 여자의 실제 삶이 무조건 럭셔리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SNS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여자가 받는 DM 뭐 이런 구조들이 일부 여성에게요, 자기 시장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상위 몇 퍼센트 남자들이 사진 몇 장에 반응을 하고 DM을 보내고 좋아요 누르고, 그 다음에 쇼폼에서 계속 예쁜 여자들이 주목받는 구조가 반복이 되면요, 나한테 들어오는 관심과 현실에서 지속 가능한 관계 가치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평범하게 열심히 사는 남자가 눈에 안 차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현실은 평범해도 기대치는 이미 알고리즘이 만든 럭셔리판에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현실 남자를 만나면 자꾸 뭔가 부족한데?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그 여자가 나쁘다기보다는 비정상적으로 편향된 표본을 너무 많이 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남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그 판에 같이 들어가서 경쟁하는 겁니다. 외모 칭찬 더 해주고 더 비싼 데 데려가고 더 좋은 차 보여주고 더 화려한 데이트로 이기려고 해요.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 판은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SNS의 판은요, 늘 더 자극적인 누군가가 나타나는 무한 경쟁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20만원짜리 저녁을 사도 내일 다른 누군가는 50만원짜리 호텔 라운지를 올립니다. 이 게임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전략은요, 프레임의 우위 확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녀가 SNS에서 받는 수많은 찬사에 여러분까지 합류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외모 예쁘다는 거 다 아는 소리 반복하고 사진 분위기 좋다고 또 떠받들고 너 진짜 특별해 이런 비슷한 말 계속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진짜 자동 반사처럼 제발 던지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좋아요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차라리 무심하되 무례하지 않는 태도가 낫습니다. 사진보다 실물이 더 낫다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끝내야 합니다. 계속 감탄사 남발하면 그녀의 비대한 디지털 자아를 먹여주는 사료통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시가 아닙니다. 관심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외모나 연출된 일상 말고요, 실제 삶의 구조를 보세요. 요즘 너가 진짜 오래 붙잡고 있는 건 뭐야? 쉬는 날에 뭐 할 때 제일 편해? 친구들이 너를 뭐로 기억해? 뭐 일할 때 너는 어떻게 회복하는 편이야? 이런 질문은 디지털 자아를 건너뛰고 현실의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 빈곤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서 생각보다 그냥 빨리 미천이 드러납니다. 자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다 외부 평가 기준뿐이에요. 누가 나를 부러워했고 어디를 갔고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았고 어떤 브랜드를 걸치고 있고, 반면 내실 있는 여자는 자기 삶의 루틴, 가치, 갈등, 취향, 회복 방식이 나옵니다. 남자는 여기서 선별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이 없는 여자는 초장에 거르는 게 낫습니다. 남자의 유혹 과정을 정의하자면요,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건 필터링입니다. 맛이 간 여자만 걸러내는 필터만 있어도 이미 절반은 간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은 무해한 안정감 플러스 얕지 않는 리드입니다. 안정감만 있으면 그냥 좋은 오빠가 되고요, 리드만 있으면 위험한 남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약속을 잡아준다고 한번 쳐보죠. 언제 시간 돼? 뭐 이렇게만 던지지 말고요, 수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후 중에 뭐가 편해? 조용한 데 가자 처럼 선택지를 좁혀주세요. 이건 주도권을 잡는 동시에 압박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식당 직원 대하는 태도, 뭐 술 권하는 방식, 귀가 확인, 뭐 과한 스킨십 시도 안 하는 거, 대화 중 휴대폰 덜 보는 거, 이건 뭐 사소한 매너가 아니라 이 남자는 예측 가능하다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판에서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정말로. 실제로 듀오의 2026년 조사에서도 연애 초반 여자가 남자를 테스트하는 그런 비율 있잖아요. 그런 비율이 여성 쪽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요. 이유로는요, 자기 보호 심리가 크게 나왔습니다. 즉 여자들은 초반에 남자를 많이 테스트합니다. 이걸 남자가 왜 쟤? 라고 짜증낼 게 아니라 판의 룰로 읽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전략은 싼 자극보다 일관성입니다. 요즘 많은 남자들
남자들이 여자 마음 얻으려고 초반부터 너무 큰 걸 던집니다. 비싼 식당, 과한 선물, 과한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이요. 이건 순간 임팩트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신뢰를 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빈곤하거나 디지털 자아가 큰 사람일수록 초반 강한 자극에 익숙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이기려면 더 강한 자극을 계속 줘야 돼요. 그건 지속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말과 행동의 일치, 약속의 반복, 감정 기복 적은 태도, 상대를 과하게 이상화하지 않는 눈, 이게 더 셉니다. 여자는 순간의 불꽃보다 반복되는 일관성에서 진짜 안정감을 느낍니다. 자, 네 번째 전략은 평가받지 말고 같이 평가하라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소개팅이나 썸 초반에 완전히 면접 모드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 정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프레임이 깔린다는 거죠. 상대가 이상형을 이야기하면 저는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굳이 그 사람의 기준에 나를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런 프레임이 깔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녀가 여러분을 보는 동시에 여러분도 그녀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거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 대하는 매너 어떤지, 현실감이 있는지, 자기 삶을 책임지는지, SNS 자아와 현실 자아 차이가 되게 심한지, 이런 걸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프레임이 역전됩니다. 제발 나를 선택해줘가 아니라 우리 둘이 맞는지 보자가 돼야 돼요. 이 프레임이 잡히면 여자도 이상하게 여러분의 안정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전략은 현실 접점으로 빨리 이동하는 겁니다. 디지털 자아가 큰 시대일수록 카톡과 인스타 안에서 오래 끌면 남자가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그녀의 홈그라운드예요. 사진, 인스타 스토리, DM, 사람들의 좋아요 반응들, 비교의 구조가 다 그녀에게 유리합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텍스트 하나, 리액션 하나로 수십 명과 경쟁하는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대화가 되면 빨리 현실의 낮은 압박 데이트로 옮겨야 합니다. 산책이 될 수도 있고요, 전시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브런치 먹을 수도 있고, 정말 큰 돈 말고 짧고 가볍고 안전한 현실 접점이 중요합니다. 현실에서 보면 디지털 자아가 강한 사람과 실제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고요, 반대로 내실 있는 사람은 더 매력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섯 번째 전략은요, 보여주기 관계에 말려들지 않는 겁니다. 만났을 때 자꾸 사진, 장소, 인증,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그림에만 집착한다?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사진 몇 장 찍는 건 요즘 자연스럽죠. 근데 관계의 중심이 계속 바깥 시선에 있으면 여러분은 나중에 감정 쓰레기통 플러스 촬영 소품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 진짜 관계 가능한 여자는 바깥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아도 결국 두 사이의 대화와 편안함과 신뢰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찾아야 할 건 예쁜 장면을 잘 만드는 여자가 아니라 두 사이의 밀도를 쌓을 줄 아는 여자입니다. 자, 일곱 번째 전략은 여자의 공포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남자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남자들이 안전 이슈를 의식하다가 너무 눈치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매력이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옛날식 들이대기를 하면 바로 경계당합니다. 답은 중간입니다. 존중은 분명히 하되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혹시 불편하면 바로 말해주세요. 네, 이 정도면 돼요. 근데 거기에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요, 불편하시면 정말 죄송하고요, 이거 길어지면 되게 약해 보여요. 대신 그냥 담백하게 가는 겁니다. 천천히 보자, 난 급하게 안 간다. 한마디면 존중도 있고 여유도 있고 중심도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 전략은 현실감이 없는 높은 눈을 설득하려 들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어떤 여자는 이미 자기 기대치가 알고리즘에 그냥 절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남자들은 이상하게 오기가 생깁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계속 증명해 줘야지 하지 마세요. 그건 투자 가치 없는 종목에 그냥 몰빵 때리는 겁니다. 애초에 현실감이 없고 사람을 스펙과 연출로만 보는 사람은 여러분이 뭘 해도 만족이 오래 안 갑니다. 그런 사람을 바꾸는데 에너지 쓰지 말고 처음부터 현실감 있는 여자를 찾는 성구안을 키워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여자가 현실감 있는 여자냐? 자, 첫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온도차가 크지 않는 사람. 자, 두 번째는 자기 얘기를 할 때 남의 평가보다 자기 기준이 나오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불안이 있어도 그걸 전부 상대에게 떠넘기지 않는 사람. 네 번째는요, 남자를 소비재처럼 보지 않는 사람. 또 다섯 번째, 안전을 중시하지만 과잉 테스트로 상대를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 이런 여자들은 화려함은 덜할 수 있어도 들어가 보면 훨씬 깊고 오래 갑니다. 자, 여기서 남자 자신 이야기도 우린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남자들이 한국 여자 현실을 욕할 자격 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인도 현실이 별로거든요. 여자들이 디지털 자아에 취해 있다면 남자들도 유튜브 쇼츠, 게임, 야동, 허세 자기개발 이런 것들에 취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자들이 과대망상이라 욕하기 전에 본인은 방구석에서 자기 몸 하나도 관리 못하면서 상위 5% 여자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여자 욕하기가 아니라 우리가 판을 한번 제대로 보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연애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여성 패턴은 이렇습니다. 디지털 자아가 너무나 커졌고요,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되게 빈곤합니다. 자존감도 낮아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경계심은 또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SNS 때문에 자기 시장 가치를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섞이면 남자는 예전 방식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잘해주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쁜 남자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공략법은 뭘까요? 자, 첫 번째, 판을 읽어야죠. 둘째, 디지털 자아를 떠받들지 말고 현실의 사람을 보세요.
셋째, 무해한 안정감과 담백한 리드를 동시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네 번째, 텍스트 경쟁 말고 현실 접점으로 빨리 옮겨오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녀를 평가받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평가하는 관계로 들어가십시오. 자, 여섯 번째, 관계를 전시물로 쓰는 사람은 초반에 걸러버리세요. 일곱 번째, 여러분도 중심과 기준을 갖추세요. 결국 연애는요, 사랑 이전의 판 읽기입니다. 판을 읽지 못하면 감정은 낭비되고 돈은 새고요, 자존감은 깎이고 시간은 날아갑니다. 반대로 판을 읽으면요, 누구를 공략해야 하고 누구를 버려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모든 여자를 얻는 거, 이거 절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목표도 아닙니다. 맞는 여자를 빠르게 찾고 안 맞는 여자에게 헛돈, 헛감정 안 쓰는 거, 그게 진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하겠습니다. 진짜 강한 남자는요, 여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는 남자가 아닙니다. 이 전체 판을 읽고 자기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 자아를 세우고 기준을 세우고 맞는 사람에게만 에너지를 쓰는 남자라고 저는 명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여자들이 제일 원하는 안정감과 중심이 여러분에게 생길 겁니다. 여자 공략의 끝은 기술이 아닙니다. 결국 남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